일본이 직접적으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 것도 아닌데 국내 몇몇 언론들은 일본이 도움을 요청한 듯 보도합니다. 일본 내부에서 기자 혹은 야당 측 질의에 대해 아베 신조는 동아시아 연합과 관련해 한국은 외교에 중요하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한국 정부는 아베 일본 총리의 의례적인 외교적 협력 발언에 대해서 똑같이 외교적 견지에서 일본 지원을 검토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다소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일본 내 의학연구기관에서 중국 우한 코로나 1화는 종료됐지만 현재 유럽을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는 중국이 아니라 유럽 내 자체에서 제2 진원지가 발발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세계 사태가 최극점을 지난 듯 확진자 감소세 등을 보이자 정신을 가다듬은 각 정부는 일제히 중국의 사태에 책임을 물으며 법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국과 독일, 인도와 이스라엘 등 70개 이상의 국가들은 발원지 중국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 무려 3경 2천조 원 규모의 배상 청구액을 요구한 것인데요. 이러한 기사가 나오자 이를 접한 국내외 반응은 황당해하면서도 곧바로 이것은 일본의 매우 정치적인 행태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부의 심각한 문제를 대외적으로 돌리려는 아베 정권의 정치적인 술책으로 한국 때리기식으로 자주 써먹었던 행태라는 것이죠. 역으로 일본 정부가 얼마나 큰 위기에 봉착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일본의 코로나 사태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상 일본은 매일 200명 내외의 판정자가 증가하면서 총 15,246명의 확진자와 484명의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하루 2만 건 검사를 장담했지만 15,000건에 머물러 있으며 의료 현장은 술을 소독약으로 쓰레기 봉투를 방호복으로 사용하는 등 아사히 신문은 최근 지바현 장애인 복지시설을 언급하며 의료기관과 복지시설 중 특히 극심한 의료 대란 근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전체 47개 광역에 공포했던 긴급사태 선언 5월 6일까지의 기간을 1개월 연장 검토한다고 지시했으며 외국과의 교류를 봉쇄한 상태로 2달간 이어지는 일본의 국내 총생산 GDP는 45조엔 약 515조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일본의 다이치 세이메이 경제연구소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아베 정부는 5천억 원을 급히 공수해서 배포하다가 위생 문제로 결국 배포가 중단된 아베노 마스크가 탈세업체 납품 파문이 터졌습니다. 총 4개 납품업체 중에서 한 곳인 유스비오라는 후쿠시마현에 거점을 둔 업체가 유령회사인데다가 60억 원에 가까운 계약 과정에서 아베와의 밀착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세계 업체보다도 또 늦게 계약된 유스비오의 대표는 2018년 탈세로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인물로 밝혀지면서 의문은 더욱 커지는 양상입니다. 이렇듯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대내외적인 입장과 사실상 정치적인 대치 상태로 한국에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는 없는 처지입니다. 그러자 아베 정부의 눈과 입 역할을 하는 산케이 신문은 갑자기 징용권 문제를 기사에 올리며 현재 일본 내 분위기를 상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현재 압류 중인 일본 기업의 재산이 현금화될 경우 일본 정부는 10개 이상의 보복카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30일 보도한 것입니다. 일본에 있는 한국 기업의 자산을 압류하고 수입 관세를 올리는 등의 제재를 가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정치적인 공세는 지난 2019년 7월 수출 규제 100가지를 준비했다는 것과 같은 재탕 수준이라는 분석입니다. 무슨 근거로 일본 내 한국 기업의 자산을 압류할지도 의문이지만 지금 섣불리 억지 근거를 냈다가는 결국 국제적인 망신을 당할 것입니다. 늘 그랬듯이 습관적으로 정치적인 어려움이 봉착할 때마다 한국과의 갈등을 조장하며 이용해왔던 후진국 수준의 일본의 실체가 결국 그 바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발표한 구매력 기준 1인당 국내 총생산 순위에서 한국이 드디어 일본을 앞질렀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4호로 나침반에서 8페이지에 걸쳐서 커버스토리로 게재된 한국과 일본의 유상 차이는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니 2017년 한국은 4만 1,001달러, 일본은 4만 827달러였으며 2018년 수치도 한국은 4만 2,136달러, 일본은 4만 1,364달러였습니다. 2017년 순위를 3년 후인 2020년에서야 발표하는 이유는 구매력을 기준으로 여러 나라의 물가 변동률과 소득 증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2019년 8월 환율과 물가 수준을 감안해 구매력 평가 기준 한국의 1인당 GDP는 2023년쯤 일본을 완전히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3년 전 2017년부터 일본을 앞지르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대표적인 국제 신용평가 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무디스, 피치 모두 한국은 일본을 2단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의 노구치 유키오 와세다대 교수는 일본 경제 전문 주간지 다이아몬드에서 1인당 GDP가 한국에 추월을 당해 충격적이고 참담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일본 언론에서도 역사적으로 지금 한국은 사상 최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한국의 현재 위치는 1945년 이후부터 수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흘린 피, 국민의 힘으로 쟁취한 민주주의의 덕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 패한 후 6년간의 미국 통치 중에 저절로 민주주의가 우야무야 도입된 것과는 달리 한국은 자국의 손으로 직접 쟁취한 아시아 국가 중 유일무이한 나라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